프랑스의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814년에서 1875년,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이전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160년 이전에. 그 당시 우리는 조선시대였겠죠. 너무 가난해서 아내도 질병을 얻고 영양실조로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나 이제 슬퍼서 사람도 안 만나고 우울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바르비종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여기가 파리고 여기가 바르비종. 이 빨간 부분이 바르비종인데 가깝죠? 바흐비종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영어식으로 읽을 때는 바르비종 이러는데 프랑스는 알파벳 R자를 히읗 발음으로 이렇게 해요. 자, 이 바르비종은 어떤 동네인지 한번 거리를 한번 볼게요. 이 밀레가 살던 시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스트릿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농촌 풍경이죠. 이 바르비종 거리입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금방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거리를 다니면서 아마 밀레는 그 당시 일하는 그 농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아마 더 개발이 안 돼서 아마 논과 밭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바르비종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풍경을 그렸고 농민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밀레를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밀레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큰 화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 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두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 황혼의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인가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공부할 이삭 줍기. 자, 맨 앞에 보니까 세 여인이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죠. 여기 두 여인은 허리를 90도 이상 꺾어서 직각으로 꺾어서 이렇게 낫 알갱이를 줍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다 그 수확을 다 해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겨진 알갱이들을 겨우겨우 모아서 밥을 해 먹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밀레는 그렸어요. 밀레가 있기 전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귀족들, 사치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 귀족들을 많이 그렸을까요? 네, 이 귀족들은 돈이 많으니까 화가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자기들의 사는 모습, 자기들의 초상화 이런 거를 그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을 그려주면서 화가들은 이제 돈도 벌고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그 화가, 바로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밀레라고 하는 화가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해요. 내가 이 밀레를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이 있는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박물관은 역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시에 미술관인데, 자, 이게 센강, 우리는 한강이 있는데 이 센강 옆에 오르시에 미술관이 있어요. 강 건너편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여기가 오르시에 미술관이에요. 여기 스트릿뷰 요거를 갖다가 미술관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네,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오르시에 미술관 1층입니다. 선생님이 이 오르시에 미술관의 이 밀레 그림을 보기 위해서 3번이나 갔어요. 3번. 근데 밀레의 다른 그림은 봤는데 이 이삭 줍기 그림은 직접 못 봤어요. 너무 유명해서 이 그림은 해외 여러 도시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방문했을 때는 이 그림이 없어서 매우 섭섭했어요. 그렇지만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밀레의 이 오르쉐 미술관에 꼭 파리에 가면 꼭 들립니다. 좋아하는 마네, 모네 뭐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여기에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삭 줍기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그 표정 보면은 자, 굳은 표정. 편안해 보이지는 않죠? 예. 아마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뒤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차 같은 게 있고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하늘 높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런 곡식들은 마차에 싣고 지금 사람들이 이 마차를 어느 집으로 이제 이동시키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자,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말 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말 탄 사람은 아마도 이 농장의 주인인 것 같아요. 아주 부자겠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그런 모습을 대비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그 힘든 형편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 이렇게만 볼 수가 없이 빈 부의 격차, 그 차이를 드러내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우리는 사실주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신화, 신들의 이야기 아니면 귀족들의 이야기 또 왕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렸지만 또 이렇게 이제 그 19세기 밀레가 살았던 시대의 여러 화가들은 그런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그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그대로 그린 그림들 이것을 우리는 사실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가로가 111cm 그러니까 약 1m 여러분 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m고 세로는 84cm 그 정도의 그림입니다. 1857년에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아마 5작품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밀레의 이삭 줍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또 좋아하는 화가 한 사람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밀레는 도미에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 도미에. 이 도미에라는 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예술가처럼 생겼죠? 이 도미에라고 하는 화가를 매우 존경하고 이 도미에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미에의 그림을 한 점을 보겠어요.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때요? 밀레의 그림과 도미에의 그림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죠? 이것은 3등 열차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열차 중에서도 귀족들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열차가 있고 1등 열차겠죠. 3등 열차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 농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타는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열차 그 열차 3등 열차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도미에 역시 아주 가난한 집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빈부격차가 큰 프랑스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반고흐는 밀레를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이 그림이 있어요. 예, 휴식. 낮에 이제 일하고 나서 밥 먹고 아마 졸음이 몰려와서 건초더미 위에서 이제 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신발 벗고 옆에 낫도 놓여 있죠. 이 밀레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반고흐는 밀레 그림을 열심히 따라서 그렸어요. 근데 따라서 그린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반고흐는 반고흐의 그런 느낌을 살려서 그림을 그렸어요.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따라서 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고흐도 그림을 보면은 아주 자기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귀족들의 모습도 아니고 또는 왕궁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가난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 우편 배달부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자기 집 주변에 피어 있는 꽃, 당시에 프랑스 그 들판에 늘 많았던 해바라기,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그래서 위대한 화가들은 자기 생활을 잘 살펴보고 자기 생활의 주변에서 좋은 그림의 그런 소재를 찾는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린 화가가 있었어요. 물론 밀레보다는 몇십 년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이죠. 이 그림을 그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림과 우리나라 그 서민들의 모습, 일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이렇게 이 그림과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림은, 옛날의 그림은 먹을 이용해서, 선을 이용해서 주로 그림을 그렸어요. 형태를. 그렇지만 서양 그림들은 당시에 이렇게 이제 유화물감, 이제 선생님도 유화물감을 쓰는데, 이 유화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또 캔버스라고 하는 그 헝겊 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헝겊 위에, 종이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한지 위에 그림을 그렸죠. 선생님은 이 김홍도 화가의 그림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통의 그 아름다움을 살려서,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도 이 그림들이 박물관에 잘 보관되고 있어요.